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표 미래이동수단, 전기 자동차 분야의 전문가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옴부즈만님, 오늘 모시는 전문가분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은 전기 자동차 분야의 가장 전문가이시고 현재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신 김필수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에서 전기차, 수소 전기차에 대한 규제 혁파 로드맵을 준비했었습니다. 네. 그때 교수님과 산학연 전문가들께서 엄청난 기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김필수 교수님으로부터 규제 혁파 로드맵을 만든 이유, 그 이후에 산업의 전망은 어떤지, 그리고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어떤 부분이 보완돼야 할지에 대해서 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오늘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간단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림대에서 이 자동차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전기차나 수소전기차, 또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준비나 연구, 또 이런 후학들을 가르치는 두 편을 잡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사실 그 전부터 TV나 라디오 인터뷰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셨고, 네. 또 올해부터는 유튜브 채널도 운영 중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점점 더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의견을 주고 계신데, 최근 하고 있는 주요 활동들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바퀴 붙어 있는 것은 다 관련한다 이렇게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협회를 많이 맡고 있어요. 협회장 한 10가지 맡고 있습니다. 뭐 대부분의 국내 산업에 관련된 또 미래에 관련된 자율주행차도 포럼을 제가 위원장을 많이 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런 현재의 자동차 또 미래의 어떤 먹거리에 대한 거, 일자리 창출에 대한 거 이런 복합적인 부분들을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정부 자문을 통해서 좀 더 잘못된 부분들 제대로 방향을 잡아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이런 움직임을 하기 위해서 좀 노력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친환경 자동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예정입니다. 네. 그중 전기차, 수소 전기차에 대해서 사실 네. 아직 생소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간단히 각각에 대해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구조적인 차이점은 일단은 내연기관차에서 엔진하고 변속기를 빼버리고 배터리 모터를 집어넣어서 구조가 이 부품수가 반으로 줄은 게 전기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소 전기차는 배터리 대신 스택이라는 반응기입니다. 일종의 소형 발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수소하고 산소가 반응을 해서 전기 에너지가 나오고 그 이유는 전기차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배출되는 것은 물만 나오기 때문에 완전한 무공해 자동차로서 지구의 최종의 궁극의 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수소 전기차거든요. 이 무공해 차 두 가지가 이제 앞으로 세계를 석권하는 주 친환경차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충전 방식이 다른 거. 하나는 네. 그 전기를 충전하고 맞습니다. 전기차고 그리고 수소 에너지로 전기를 만들어서 이용하는 수소 전기차.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소 공급을 어떻게 해주느냐가 수소 전기차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었던 것보다 훨씬 명료해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우선은 전기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전기차는 우리나라에 2013년부터 보급되기 시작해서 네. 작년에는 누적 10만 대, 네. 그리고 또 2020년에는 누적 약 12만 8천 대 정도 보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4년 전만 해도 도로에서 전기차를 보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급성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좀 규제 개선이 이런 산업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을까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내는 사실 수십 년 동안 규제 일변도의 포지티브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제를 인해서 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4년 동안에 활성화가 돼서 세계에서 주목할 만한 전기차 보급 대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맞는 실과 바늘의 관계인 충전기도 상당히 공공용 충전기가 3만 개 이상 보급되면서 활성화가 됐고 또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느끼는 전기차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많이 바뀌어서 엔트리카, 첫 차로서 이 전기차를 구입하는 것도 많아지고 있다는 것도 의미가 있고요. 또 수소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마 이 쌍도마차가 앞으로 더 기대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 산업이 발전하는 데에 규제 개선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그렇다고 하면 이 산업이 초기에 자리를 잡을 때에 주로 어떤 규제 이슈가 있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가장 힘들었던 것이 전기차 모델에 대해서 인식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인증 자체를 받기도 어려웠어요. 그리고 이제 충전기에 대한 어떤 인증 기준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다 모두 하나하나 산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인증 기준을 발빠르게 좀 조치를 하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또 정부가 공공용 충전기도 그렇지만 민간 비즈니스 모델이 활성화돼야 되거든요. 충전기 부지 설정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거 만드는 것도 민간 차원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만들면서 구축했는데 그 4, 5년 사이가 굉장히 규제 개선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이런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가 2020년 4월에 발표한 친환경차 규제 혁파 로드맵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전문가분들과 함께 마련하긴 했지만 이 로드맵이 어느덧 8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 로드맵이 이렇게 적정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네. 그 전에 이제 교수님께 규제 개선 로드맵 과제 중 대표 네. 과제 몇 개만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수소 용기 같은 것들 있죠. 차에 탑재하는 거. 이런 것들은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수소전기차를 양산형으로 만든 국가입니다. 근데 외국에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수출을 해야 되는데 수출 용기 자체가 인증 기준이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최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국제사회로 나가기 위한 인증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하면서 나가기 쉽게 만들어주는 이런 절차도 로드맵에 들어가 있었고요. 또는 예를 들어서 최근에 많이 부각되는 게 직접 충전기를 꽂는 게 아니라 무선 충전 방식이 많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율주행차가 되면은 전기차 자체가 혼자 가서 무선 충전하고 돌아오는 이런 시스템으로 바뀌거든요. 근데 무선 충전 방식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인증 기준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구난방의 형태가 또 많았었고 또 우선 이 충전을 할 때 잘못하게 되면은 뭐 전자파 장애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고려를 해서 인체에 무해하면서도 국제 기준에 합당한 기준을 마련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진일보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아마 일선에서 민간 비즈니스 모델이 활성화되면서 산업화를 이루고 일자리 창출과 먹거리 확보라는 측면에서 더더욱 의미 있는 행보가 아니었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저도 다른 산업 분야들도 신사람 많이 규제 개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규제를 개선하고 그다음에 소관부처에서 그걸 또 이제 거기 맞게 적용하고 산업에 적용하는 과정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딱 그 차이가 딴 산업은 기술의 발전 속도를 이 법의 대응 속도가 못 쫓아갔어요. 지금도 못 쫓아가고 있어요, 사실. 근데 김필수 교수님처럼 이렇게 전문가들이 처음에 그 작업을 해주시 덕분에 기술 발전 속도가 아직도 갭은 있다고 분명히 보는데 근데 지금 현재 소관 부처들의 법의 대응 속도하고 어느 정도 그래도 보조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전기차나 수소차가 시장에서 잘 확대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함께 개발했던 친환경차 규제 혁파 로드맵 과제들이 지금 잘 이행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상당히 진일보하고 정리가 잘 돼 있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이제 순서에 따라서 어떤 것들 좀 빠르게 진행되고 어떤 것들은 좀 늦게 진행되는 것들이 이제 나눠져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한번 세부적으로 좀 더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면은 지금 전기차의 단점이 급격히 사라지면서 내연기관차와 전기차, 수소전기차가 혼재되는 기간이 짧아지고 있어요. 잘못하면은 이게 경착륙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이런 순서에 대한 것들을 좀 더 한번 고민을 더 해보자라고 한다면은 순서가 좀 바뀌는 것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좀 더 미리 정부에서 제도적 법적으로 안정화가 되고 민간 비즈니스 모델을 활성화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 좀 잘 섞은다면은 또 그렇지 않고 기존에 제시되지 않았던 문제도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까지 주로 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은 양적인 팽창에 주안점을 줬다면 앞으로는 질적 관리가 더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어서 한국형 선진 모델을 좀 안착시키면서 우리가 퍼스트 무버, 선두주자로서 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의 시점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다듬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수소전기차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 텐데요. 사실 수소전기차 시장은 전기차 시장에 비하면 아직 걸음마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수소전기차 기술 및 시장 현황과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도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2년 사이에 누적 대수가 수소전기차가 10,000대가 넘어갔습니다. 이 10,000대가 넘어갔다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맞춰서 충전소는 정부에서 생각한 이상으로 충전소의 3분의 1 정도뿐이 못 갈았어요. 좀 더 이런 부족한 부분들을 얼마큼 메꿔주느냐가 또 앞으로의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전기차, 수소전기차 통틀어서 이 친환경차 산업이 발전하려면
이제 어떤 정책이 만들어져야 될지, 어떤 규제 개선이 이루어져야 될지에 대해서 방향 한번 말씀해 네.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국내는 신차가 170, 80만 대뿐이 안 되는 그렇게 크지 않은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게 한 250만 대, 300만 대는 돼야지 자정 기능이 많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200만 대 넘어가는 것도 어렵거든요. 결국은 국내는 테스트 베드를 통해서 해외의 먹거리를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성공 배경으로 있었던 부분들이 바로 국내에서 테스트 베드를 통해서 굉장히 치열한 소비자의 어떤 욕구를 반영을 해서 업그레이드 시키다 보니까 국내에서 성공한 모델은 해외에 나가서 실패한 적이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수소차나 수소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도 시스템을 얼마만큼 플랫폼 조성을 제대로 해서 국내에서 제도 법적인 거 또 이런 걸 통해서 완성도 좋은 최고의 가성비 좋은 제품이 나오느냐가 관건으로 보고 있는데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수출을 제고를 한다면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이 대한민국이 주도할 수 있는 기회가 전기차고 수소전기차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더더욱 의미 있는 분야가 지금 앞으로 더 진전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가 이 방송 끝날 때 항상 하는 게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안녕.